네, 안녕하세요. 중앙대 광명병원 안과 이승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좀 설레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유익한 내용들을 쉽고 또 조금 쉽게 설명드리고 정확한 내용들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발표해 보겠고요.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창 남겨주시면 강의 끝나고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불편한 내 눈 정확한 원인이 뭔가요? 라는 제목으로 이제 안과에 자주 오는 외안부 질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외안부라고 제가 말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안부는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외안부는 눈에서 외부로 가장 많이 노출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흰자, 결막, 그리고 까만 동자, 각막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외안부는 또 다른 말로는 전안부라고 하는데요. 눈의 앞쪽 부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막과 결막뿐만 아니라 앞쪽에 조리개 역할을 하는 홍채라든지 그 안쪽에 이제 백내장이 올 수 있는 부분이죠. 수정체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게 되고, 그렇다면 왜 외안부를 따로 묶어서 질환들을 얘기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외안부 구조물들이 이제 특별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외부로 이제 노출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봄철에 황사가 있고 미세먼지 이런 것들에 민감한 기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 중에 가장 중심부에 있는 이 각막은 우리 몸에서 신경의 이제 밀도가 가장 높다, 신경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많은 불편감들이 사실은 외안부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여기 수정체, 각막, 그리고 눈 앞에 이제 눈물층 같은 경우는 모두 다 투명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혈관이 없기 때문에 빛이 들어왔을 때 얘를 잘 굴절시켜서 망막에 예쁘게 잘 반사시켜야지 망막의 상이 또렷하게 맺힐 수 있고, 그러지 못했을 때는 이런 시력적인 불편감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안부 관련된 증상들은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건조하다 이런 증상들, 아니면 뻑뻑해요, 간지러워요, 충혈이 잘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 껴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제 야기할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시력 증상들, 뭐 침침하다든지 가까운 걸 보면 피로하다, 두 개로 보인다, 밤에 운전하기 불편하다, 이런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증상들을 유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연령별로 흔한 외안부 질환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10대나 20대 때는 다래끼 나서 왔어요. 아니면 눈병으로 이제 안과를 방문하기도 하죠. 뭐 수영장에 간다든지 붐 비는 곳에 갔다가 눈병이 나서 오는 경우들 흔하고요. 그리고 감기 걸린 아기가 뭐 열도 나고 기침도 나고 콧물도 나더니 눈이 이제 빨갛게 충혈돼서 바이러스가 이제 눈에 결막염까지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로 안과에 방문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기본적으로는 근시, 원시, 난시 등의 굴절 이상이 있을 때 안과를 방문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그 굴절 이상을 잘 교정시켜줘야 이제 시력의 발달이 용이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대 때로 가면 이런 굴절 이상으로 인해서 이제 라식이나 라섹들을 실제로 하기도 하죠. 그래서 굴절 교정 수술들을 받게 되고, 이런 굴절 교정 수술을 받게 되면 그 수술의 원리상 각막 신경이 이제 손상되게 되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있을 때는 또 안구 건조증이 이렇게 악화되는, 그래서 안과를 또 방문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30대 때는 이제 또 안과를 더 많이들 방문하시는데, 대개는 이제 안구 건조증 증상으로들 많이 방문하십니다.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잦은 야근, 술자리, 또 스마트폰 사용 이런 것들과 관련된 증상들이고, 사실 스마트폰은 뭐 10대, 20대, 30대, 뭐 40대 가리지 않고 다 이제 최근에는 조금 문제가 되고 있죠. 스마트폰이나 뭐 전자기기 아니면 책이더라도 이제 이 집중해서 오랫동안 보게 되면 눈 깜빡임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는 그런 이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또 이제 흔히들 말씀하시는 증상들은 뭐 자고 일어나면 자주 충혈이 된다, 아니면은 낮에 이제 컴퓨터 작업 열심히 하시고 퇴근할 때 눈이 너무 피곤하고 무겁다, 이런 증상들로 안과를 방문하시기도 합니다. 40대, 50대 때는 이제 조금 다른 증상들로 안과를 방문하시게 되는데요. 뭐 책 볼 때 눈이 피곤해요. 책 볼 때 글씨에 초점이 뚜렷하게 맺히지 않아요. 이런 증상들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특히 돋보기가 필요한 이런 노화는 40대 후반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밤 운전하기 힘들어요. 눈이 너무 시려요. 밖에만 나가면 눈물이 나요.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기도 하고 특히 이 시기에는 이제 갱년기 시기와 맞물리면서 호르몬 변화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에서 안구 건조증이 급격히 심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침침하다, 안개 낀 것 같다 이런 증상들로 안과를 많이 오시고 나도 백내장인가? 이거 백내장 때문인가요? 하시는 분들 있고 아니면 흰자가 까만 동저 위로 자라 들어왔어요 해서 익상편이 아닌가 하고 안과를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이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우선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백내장, 노안, 익상편 이런 기본적인 외안부 질환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안구 건조증입니다.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과에 가면 뭐 눈에 염증이 있대요. 이렇게 말하시기도 하고 눈에 상처가 있대요. 아니면 눈에 모래알이 굴러다니는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증상들 얘기하실 때 다 안구 건조증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눈에 큰 이상은 없다는데 나는 너무 불편하다. 인공 눈물을 넣으면 그때뿐이고 정말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이제 통계에 보시면 설문조사한 건데요. 안구 건조증 관련된 경험이 전체 이제 응답자 81%에서 안구 건조증 증상을 느낀 적이 있다라고 대답했고, 하지만 이제 전체 54% 정도 환자분들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인공 눈물을 사서 넣었다. 이렇게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원인에 따른 약제를 사용했다라고 하시는 분은 14.8% 이 정도에 그쳤고요. 안구 건조증에서 대해서 보면 이제 많이들 잘 아실 거예요. 이 눈물막이 잘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족할 때, 문제가 생길 때 안구 건조증이 오는 거라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눈물샘에서 눈물을 잘 분비시켜서 요 수성층, 물 성분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부족할 때 우리가 수성 눈물 생성 부족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것 말고도 눈물은 잘 만들고 있는데 눈물이 잘 증발한다 했을 때 눈물 증발이 증가하는 형태도 있다라고 구분해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눈물이 증발이 증가하는 형에서 가장 흔한 거, 대표적인 거는 여기 있는 눈 주변에 마이봄샘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그래서 마이봄샘이라는 거는 눈꺼풀 위 아래로 속눈썹 라인 바로 안쪽에 이렇게 아래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기름이 맑고 투명한 기름들이 아래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기름샘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가 이렇게 꾹꾹 눌러보거나 해도 기름이 잘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기름이 탁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이렇게 치약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 성분들의 질이 낮아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도 안구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눈물이 잘 증발하고 불편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런 눈물뿐만 아니라 이제 안구 건조증은 다인자 질환이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눈에 이제 눈물이 부족하고 마르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눈물 속에 염증이 높아지는 질환이다. 그래서 악순환에 빠지는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거 말고는 이제 눈에 어떤 사람은 상처가 눈에 적은데도 불편감을 많이 느끼고 어떤 사람은 상처가 많아도 별로 안 불편해하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떤 신경 받아들이는 이런 감수성의 문제가 서로 다른 것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을 진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의 이제 증상을 평가하고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또 안구 건조증 악화시킨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여기 외안부 질환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서 눈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눈물이 어느 정도 나는지 이렇게 재본다든지 아니면 현미경으로 이 난 눈물이 얼마나 빨리 눈물층이 얼마나 빨리 깨지는지 그 양상은 어떠한지 또 눈 겉표면에 상처는 뭐 많은지 어떤지에 대해서 볼 수도 있고 또 눈물 양을 직접 이렇게 측정해 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시중에 이렇게 키트 형태로 나와서 눈의 염증 수치를 볼 수 있는 간단한 기구들도 있는데요. 보면 끝에 눈물을 이렇게 톡톡톡 묻혀가지고 이게 이제 임신 테스트기랑 비슷한 원리인데 그렇게 해서 빨간 줄이 나오는 정도에 따라서 눈의 염증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키트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꺼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눈꺼풀을 제가 직접 눌러보고 눈꺼풀 안에 요 기름들의 이제 질을 평가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최근에는 검사 장비를 통해서도 눈꺼풀 기름샘들을 평가할 수 있는데요. 고르게 일정하게 잘 유지되어 있는 정상 기름샘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보시면 기름샘들이 많이 중간중간에 깨져 있고 그리고 이제 뭉쳐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이 부분의 마이봄샘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종류의 이제 안구 건조증인지 또 얼마나 심한지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구건조증 치료는 사실 이렇게 단계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해 보셨을 인공눈물, 요건 1단계 치료입니다. 그래서 인공눈물도 사용하고 하고서 이제 잘 안 된다 해서 안과에 오셨을 때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들을 사용해 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안구건조증이 저희가 아까 염증성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염증을 줄이려고 스테로이드 젤을 사용해 본다든지, 아니면 뮤신이라고 눈에 이제 점액질 성분을 분비를 촉진시키는 안약들을 사용해 본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면역 조절제들을 사용해서 염증을 줄여보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눈꺼풀에 문제가 심하다라고 했을 때는 경구 먹는 약을 사용해 본다든지, 아니면 마이봄샘의 레이저를 치료하거나 마이봄샘을 저희가 외래에서 직접 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치료들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눈물점 마개라고 해서 눈물의 내려가는 길을 막아서 눈에 눈물이 좀 고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술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약들을 사용하고 다 했는데 난 안 좋다 하면은 또 이제 다음 단계 치료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자가혈청 안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피를 뽑아서 그쪽에 있는 혈청 성분만을 추출해서 안약으로 만들어서 눈에 넣는 겁니다. 내 피 속에는 이제 염증 수치를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물질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혈청 안약을 통해서 치료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인공눈물만 넣고 해결이 안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치료해 볼 수 있는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제 안과에서 치료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과에서 저희가 이제 안과 의사가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은 앞에 말한 것들인데, 사실은 안구 건조증은 환자분들이 본인 직접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해 나가는 질환인 부분들도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화 요인들, 왼쪽에 아직 악화 요인들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런 요인들을 내가 좀 눈이 불편할 땐 피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예를 들어 염색, 화장품 이런 것들도 화학적으로 눈이 자극될 수 있고, 아니면 에어컨, 선풍기, 히터, 당연히 눈물을 증발시키니까 눈이 건조하게 되겠죠. 아니면은 오랜 시간 동안 내가 TV를 봐야 되고 책을 봐야 되고 한다면 중간중간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좀 인공눈물을 중간중간 한 방울씩 넣어준다든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고요. 이제 심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다 안구건조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1단계 치료 중에 이제 눈꺼풀 찜질 및 눈꺼풀 위생이라고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환자분들이 직접 해주셔야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눈 수건을 이제 따뜻하게 해서 눈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제품들을 이용해서 눈꺼풀을 조금 따뜻하게 찜질을 한 5분, 10분 정도 해주시고, 그러고 나면 눈꺼풀에 아까 말씀드린 기름샘들이 녹아서 나오거든요. 녹아서 나온 기름이 다시 굳지 않도록 녹아서 나왔을 때 이런 꺼즈나 아니면 면봉 같은 걸로 이렇게 잘 닦아준다. 그런 거를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게 안구 불편감의 이제 호전에, 그리고 안구 건조증의 호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에 대한 내용을 잘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다음으로는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실 건데, 백내장은 기본적으로는요, 여기 있는 수정체, 이 부분에 혼탁이 생기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혼탁이 심해져서 예를 들어서 빛이 들어오는 걸 방해하면 시력이 떨어질 수 있고요. 아니면 빛이 이상하게 막 반사되고 굴절되고 했을 때 눈이 부시다, 사물이 번져 보인다, 이런 증상들을, 여러 가지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발생한 위치나 그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백내장은 천천히 진행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막이 낀 것처럼 보인다, 아니면 안경 도수를 계속 올렸는데 이제 더 이상 교정이 안 된다, 안 보인다. 왜냐? 중간 혼탁이 가리고 있으니까. 이럴 때 백내장을 좀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하나 이제 기억하실 건 앞에서 얘기한 눈이 건조해요, 눈에 이물감이 들어요, 눈이 아파요, 이런 증상들은 백내장 증상이 아닐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보다는 시력이나 아니면 눈부심, 이런 증상들과 보통 연결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내장 치료는요, 안약으로 사실은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지연, 이제 백내장이 진행하는 걸 지연시키는 그런 안약들은 있는데, 사실 백내장의 표준 치료는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백내장 수술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각막에 이제 미세하게, 이제 이렇게 미세하게 뚫고 들어가서 이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요 수정체, 백내장 생긴 부분을 이제 제거하는 게 되겠는데요. 오른쪽처럼 보시면 이걸 초음파로 잘게 조각내서 요 부분들을 없애고 대신에 요 주변에 있는 요 캡슐, 요 껍질만을 남겨두고 나옵니다. 그럼 이 수정체가 없어지고 나면 그 자리에 이런 인공수정체, 이제 투명한 우리 수정체 역할 대신하는 인공수정체를 넣어놓고 나오는 수술이 거기까지가 백내장 수술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백내장 수술은 수술 자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요 인공수정체를 어떤 걸 넣을 것이냐, 그래서 내가 먼 곳을 잘 보고 싶은지 가까운 곳을 잘 보고 싶은지 멀리랑 가까이를 둘 다 조금 어느 정도 잘 보고 싶은지, 그래서 다초점 렌즈를 넣을지 아니면 내가 난시를 교정한 난시 렌즈를 넣어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하고 수술을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눈의 상태에 맞춰서 백내장은 급하게 수술해야 되는 경우들은 이제 빈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백내장이 이제 조금 심해졌을 때 원하는 목표에 맞게 수술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백내장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음엔 노안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시면 사실 요거는 굉장히 병적이다라고 설명하기는 애매하지만 또 엄청 많이 불편해하시는 그런 증상이긴 합니다. 가까이가 잘 안 보인다라는 게 이제 주된 증상이고, 이제 연세가 들면서 수정체 자체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이런 수정체 조절력이 감소하는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수정체는 가까운 물체를 볼 때 이 수정체가 똥똥해지면서 빛을 잘 굴절시켜서 망막의 상을 또렷하게 맺히게 이렇게 하는데, 노안이 온 수정체는 이런 기능을 잘 할 수가 없어서 빛을 제대로 굴절시키지 못하고 결국 망막 뒤쪽에 이렇게 상이 맺히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상이 또렷하게 맺히지 않고 흐린 그런 증상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제 젊었을 때는 멀리 이런 구름도 잘 보이고 컴퓨터도 잘 보이고 핸드폰도 다 잘 보이는데, 멀리는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가까이로 올수록 내가 흐리다 했을 때는 노안 증상을 조금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치료를 안 하면 큰일 나는 병이 아니고 누구나 다 오는 변화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조절력은 사실 20대 때부터 감소를 하지만 40, 50대 때 뚜렷이 느끼도록 감소하기 때문에 요때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요. 노안의 증상은 백내장 증상과는 조금 달라서 가까이가 잘 안 보인다, 가까이 보다가 내가 멀리 볼 때 초점 맞추는데 시간이 걸린다, 가까이 많이 보면 눈이 너무 피로하고 머리가 아프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게 됩니다. 백내장과는 차이가 있는 게, 백내장 같은 경우는 심해졌을 때는 멀리든 가까이든 다 잘 안 보이는 그런 증상들을 말하게 돼서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노안을 교정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안경을 착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안 교정용 안경, 이제 가까이 볼 때 흔히 이제 돋보기, 근거리 전용의 안경을 착용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다초점 안경을 사용해 볼 수 있는데, 다초점 안경이란 것의 원리는 위쪽에는 멀리 볼 수 있는 렌즈가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은 가까이 볼 수 있는 렌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들이 가까이 볼 때는 이제 아래쪽으로 살짝 보는,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래쪽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래쪽에 근거리를 교정시켜 놓은 다초점 안경을 쓸 수 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백내장 수술을 할 때 그 눈 안에 넣는 렌즈를 노안 교정하는 인공수정체를 넣어서 이거를 해결해 볼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익상편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익상편은 아마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생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흰자가 까만 동자로 이렇게 자라 들어가는 이런 질환인데, 이게 섬유혈관성 증식 조직이라서 이게 아주 탄성을 가지고 있고 각막을 좀 잡아 당기게 되고 이제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상은 가장 흔하게는 이제 흰자가 검은 점 위로 자랐어요, 이상해요, 이렇게 해서 뭔가요? 안과에 오시는 분들이 많고, 눈에 뭐 백태가 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혈관성 조직이다 보니까 눈이 너무 자주 충혈돼요. 술만 마시면 눈이 너무 충혈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얘가 살짝 이제 볼록한이 나와 있기 때문에 눈물의 순환을 방해해서 건조증이 잘 치료되지 않아요. 이런 증상을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또 얘가 이렇게 중심까지 자라버리면 중심 시축을 방해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중심까지 자라지 않는 경우에도 각막을 잡아 당기게 돼서 이제 각막을 평평하게 만들고 부정난시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난시로 인한 시력 저하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아주 심한 경우는 얘가 각막을 꽉 잡고 있어서 익상편의 반대 방향으로 쳐다보려고 할 때 안구 운동의 제한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쪽 볼 때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익상편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아마 많이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익상편으로 이제 안과를 내원하시면 저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봅니다. 얘가 얼마나 많이 자랐나, 크기가 얼마나인가, 두께가 얼마나인가. 그래서 얘가 두꺼워서 그 아래쪽 혈관이 비쳐 보이는지 아니면 덜 비쳐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또 얼마나 많이 혈관화돼 있는가, 또 시력 증상이 있는지, 안구 운동 장애를 동반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익상편을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하고 나면은 이제 심한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른데요. 기본적으로는 안약을 좀 사용해 본다. 이제 충혈되고 건조한 증상을 완화시켜 본다. 그런 내용들이 있겠고, 익상편이 이제 심해져서 수술적 치료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하게 익상편을 잘라내는 것만으로는 그 아래쪽에 공막이 노출되면서 이제 재발의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익상편을 수술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익상편을 잘라내고 나서 위쪽에 이제 건강한 결막이나 이런 자가 흉부, 결막 이런 것들을 잘라내서 이렇게 이식하는 그런 수술들을 시행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수술해서 꼬매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몇 개월 지나면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같이 이제 안구 건조증, 백내장, 노안, 익상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어떤 증상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증상만으로 자가 진단을 내리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잘 받으시고 치료를 제대로 받고 그렇게 해서 외안부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네, 여기 해피바이러스님 질문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안구 건조가 심한데 1년 전쯤 라섹을 해서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쵸? 정말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분들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섹 수술, 라식 수술 하고 나서 젊은 분들 중에서도 안구 건조증으로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치료를 해나가면서 불편감을 호전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라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각막 신경을 절단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각막 신경이 이제 이 감각이 떨어지면서 그로 인해서 눈물 분비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 분비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치료를 하고 예를 들면 플러그를 넣는다든지 또 자가혈청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치료를 조금 더해서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일단은 안과를 방문해서 정확하게 이제 어떤 안약을 썼는지를 보고 정확하게 진단해서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봄날님께서 저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눈물샘은 안 막혔다고 하는데 치료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 눈물 증상으로 외안부로 오시는 분들 굉장히 정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눈물샘은 안 막혔다고 한다면 아마 안구 건조 그런 증상 때문에 오히려 눈물이 나는 걸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물이 많이 건조하고 눈물이 증발했을 때 그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오히려 눈물이 많이 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조증을 조금 치료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경우라면 저희가 여러 가지 약물들 그런 치료들을 통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안과에 가서 이제 정확히 한번 진단받고 치료받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엔젤님께서 저는 50대 중반 여성인데 봄철이라서인지 눈이 너무너무 가려워요. 네. 특히 눈 안쪽 눈물샘 쪽이 너무 가려워요. 그래서 작년에 처방받아 눈 알러지성 결막염 안약, 네, 개방 완등을 넣고 있는데 눈이 뻘겋게 될 땐 다른 약도 넣어야 될까요? 일단은 작년에 처방 받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면 이제 그런 알러지성 결막염 안약이라면
저만해 볼 만할 것 같고요. 눈이 빨갛게 된다라고 할 때는 이제 결막염이 악화된 걸 수도 있지만 또 건조증이나 다른 증상들이 동반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요 글만으로는 평가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일단은 인공 눈물이나 이렇게 한번 넣어보시고 그래도 호전이 없다면 안과에 가서 정확하게 좀 진단을 받고 뭐 염증이 심해지거나 했을 땐 염증약을 넣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쿠쿠프리님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곱이 많이 끼는 건 왜 그런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곱이 너무 많이 낀다. 아니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뭐 눈이 충혈이 많이 된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밤에 자고 있을 때는 눈물 분비량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눈이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눈의 분비물들이 이제 처리가 안 되고 그러면서 눈곱이 끼거나 충혈이 되거나 하는 증상들을 할 수 있어서요. 뭐 당연히 제가 이 글만으로는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은 이제 뭐 밤에 뭐 연고를 넣어서 눈물을 좀 보존시키는 방법을 쓴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눈물을 딱 뜰 때 뭐 안약을 인공눈물 한 방울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안과에 가서 조금 저희가 진단을 내려야 할 부분들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밤에 눈이 좀 건조해지면서 이런 증상들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봄철에 가려운 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선글라스를 껴도 꽃가루는 차단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가려우니 힘드네요. 봄철에 저희도 요즘에 이제 알레르기성 결막염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려운 눈은 그쵸. 꽃가루 차단할 수.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게 알러지기 때문에 알러지원을 피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어디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약을 조금 쓰면서 이 눈을 잘 윤활시키면서 그다음 알레르기 안약도 꾸준히 넣으면서 그렇게 관리하는 수밖에 사실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안약도 1단계 알레르기 안약으로 좀 부족하면 2단계 알레르기 안약을 써보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가할 수도 있고 심한 분들은 먹는 약을 복용하기도 하는데요. 봄철에 이렇게 가려워서 힘드신 분들 굉장히 사실은 많긴 합니다. 그리고 잉잉잉님 눈에 뭐가 낀 것 같고 불편해요. 밤 운전도 힘들어요. 눈에 뭔가 낀 것 같고 불편하다. 그런 게 양구 건조증 증상으로 많이들 오시고 밤 운전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제 한 30대, 40대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아요. 이제 밤에는 우리 동공이 좀 커지고 어두워지기 때문에 동공을 키워서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밤 운전할 때 오히려 눈이 부시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주 조금의 이제 근시나 난시, 원시 이런 게 있을 때도 밤 운전할 때는 조금 안경을 시력을 잘 교정해서 쓰는 게 도움이 조금 되고요. 아니면 이제 운전하는 그 안경에다가 약간 색을 넣는 안경을 쓴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돼서 안경을 한번 일단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허브냄새님, 양쪽 시력이 다른데 집에서는 안경을 잘 안 써서요. 그러면 뭘 보게 되면 한쪽 눈을 감고 보게 되네요. 시력 교정 어떻게 안 될까요? 시력 교정을 하려고 이제 안경을 쓰는 건데 그게 이제 이 차이가 많이 나서 좀 쓰면 불편하셔서 집에서 잘 안 쓰시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불편할 때 안경 대신 할 수 있는 건 렌즈나 이런 걸 사용해 보는 건데 사실은 집에서는 뭐 안경을 안 쓰는데 렌즈를 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력 교정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서 교정이 어떻게 안 될까? 일단 눈을 제가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안경이나 뭐 렌즈로 교정을 하는 거 말고 수술적인 치료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눈 상황이랑 뭐 연령이랑 그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대신에 이제 양쪽 시력이 다르면 아마 한쪽 눈은 멀리가 좀 잘 보이고 한쪽 눈은 가까이가 좀 잘 보이고 이런 식으로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멀리 볼 때는 아마 이쪽 눈 위주로 보시고 가까이 또 볼 때는 내가 이쪽 눈 위주로 보고 그렇게 되면 안경을 좀 덜 쓰고도 어느 정도 생활을 뭐 할 수는 있다는 장점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잉잉잉님 제가 2004년도에 라식 수술했는데 2015년부터 다시 안경을 끼기 시작했어요. 네, 그쵸. 재수술을 하고 싶은데 이제 너무 각막이 얇아져서 깎을 수가 없다. 이제 라식 수술 전에 근시가 워낙 심했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라식 후에 근시가 퇴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시가 퇴행되거나 그런 원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각막이 얇으면 그쵸 재수술
하기는 재수술을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사실은 이제 안경의 도움을 받아서 잘 보인다면 그게 안과 의사 입장에선 최선이긴 한데 눈을 조금 보고 저희가 그건 좀 눈 안과 의사랑 잘 상의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아, 그런데 불편할 때 가끔 렌즈를 껴도 되는지요? 네. 그래서 안경 렌즈를 낄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뭐 소프트 렌즈 보다는 하드 렌즈가 눈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뭐 소프트 렌즈를 끼실 때에는 소프트 렌즈 중에 뭐 일회용 소프트 렌즈 있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눈에는 좋다, 외안부엔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또 밤에 잘 때 쓰는 하드 렌즈, 드림 렌즈 종류도 있어서 성인들 중에서도 드림 렌즈를 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충분한 수면 시간이 보존돼야 되고 이런 문제들은 있는데 교정력도 성인이 됐을 때는 어린애들보다는 좀 낮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상의해 보시고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요 글만 봐선 잘 모르겠어요. 밀크향님, 눈꺼풀 안에 작은 수포 같은 게 자주 생겨 이물감이 느껴지는데요. 생겼다 없어지길 반복하는데 병원을 가봐야 될까요? 네, 병원을 가서 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건지는 글만으로는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눈꺼풀 안에 여기 이제 눈꺼풀 마이봄샘 있는 그 부분들에 이제 자꾸 노란 게 올라왔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그 기름샘이 막힌 게 여기 노랗게 안쪽에 올라와 있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따뜻하게 찜질하고 하는 게 도움이 되고 하겠지만, 이 글만 봐서는 제가 조금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비문증이 돌아다닌다. 비문증이라는 거는 이제 눈 안에 날파리증이라고 하죠. 뭔가 이제 날라다니고 그런 건데, 백내장 수술하고 나면 비문증이 있었던 분들이 사실 비문증은 더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백내장 수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쪽에 렌즈를 수술하는 건데, 비문증이라는 거는 그거보다 눈 더 뒤쪽에 있는 그 안쪽에 단백질들이 변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로 이제 더 잘 보이게 되니까 내가 그 비문증도 더 많이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비문증은 이제 눈 안에 단백질들이 변성되는 정상적인 이제 어떤 노화 과정의 일부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백내장 수술하고 이게 더 나빠진 건 아닌데 아마 더 나빠졌다고 느끼는 분들은 좀 있을 겁니다. 더 잘 보이니까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데 왜 배만 나왔님? 동네 약국에서 파는 눈물약 사서 넣어줘도 도움이 될까요? 눈이 간지러워요. 그래도 눈 비비지 않고 잘 참고 있어요. 네, 비비지 않는 거는 중요하고요. 일단은 안과에서 처방 받을 수 있는 안약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비염도 있고 하시다면 가서 안약을 직접 처방받아서 안약을 넣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예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안약을 넣을 때도 알레르기 때문이라면 좀 차갑게 해서 눈에 점원하시면 그럼 좀 도움이 됩니다. 50대 초반 남성입니다. 카펠라 리얼님. 20대 후반부터 눈이 부시고 불편해서 병원을 20년 넘게 다녀서 점막마개도 막아보고 스테로이드, 항생제 점안액도 사용하고 눈찜질도 해보고 했는데 잠깐뿐이네요. 마이봄샘 막혀서 그렇다고 하는데 혹시 마이봄샘을 여드름 짜듯이 병원에서도 짜주실 수 있나요? 이것 때문에 항상 눈이 피로해서 업무에 지장이 많아서 힘들어요. 너무 힘드시겠네요. 20대 후반부터 그러셨다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이봄샘을 여드름 짜듯이 병원에서 짜주는 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문의해서 예를 들면 저희 병원에서도 외래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조금 따뜻하게 한 다음에 그거를 짜내는 그런 것들을 해드리고 있는 병원들이 있으니까 병원에 문의해보고 가서 해보셔도 되고, 그리고 뭐 거기에 도움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 것들은 뭐 오메가3라든지 항산화 물질이 포함된 음식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불포화 지방산이 포함된 그런 음식들이 조금 도움이 된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합니다, 일단. 그리고 그 마이봄샘 레이저 치료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도 아마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과에 한번 문의해 보시고 치료를 조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카펠라 리얼님, 안구건조증에 알러지가 겹쳐서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다
그 외안부의 불편감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요것저것 겹쳐서 더 요즘에 그래서 아마 또 불편하실 거예요. 네. 알러지 약도 저녁에 드시고 계시다. 그쵸? 심한 분들은 먹는 약을 그렇게 복용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엔젤님, 안과에 가면 눈을 키우는 약을 넣던데 이 약은 망막을 보기 위한 것인가요? 그리고 확대된 눈동자는 몇 시간쯤 정상으로 가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눈 키우는 안약을 넣을 때는 그 아까 말씀드린 외안부 중에서도 그 홍채라고 조리개 부분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걸 키웠을 때 눈 뒤쪽에 망막, 신경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그렇게 약을 넣고요. 지속 시간은 보통 안과에서 그냥 사용하는 안약을 넣었다, 트로페린이나 이런 미드린이라는 안약들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한 6시간, 8시간 정도 유지된다라고 되어 있고 보통은 자고 일어나면 나은데 조금 오래 가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뭐 자고 나면 회복되는 정도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에서 그렇게 회복은 됩니다. 라식하고 눈 주변이 너무 아파요. 원시가 생겼고 각막이 울퉁불퉁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력도 0.5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일단 안과에 가서 상의를 해보셨나요? 네. 그래서 수술한 거기 안과에 가셔가지고 더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이런 굴절 수술을 수술을 다시 받는 방법이 있는지는 상의를 해보시고 기본적으로 눈 주변이 아프다 이런 부분들은 건조증이 또 심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일 수 있으니까 건조증에 대한 치료를 일단 우선은 먼저 좀 충분히 해보시고 그러고도 이런 불편감이 계속 남아있다면 어떤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글만 봐서는 조언을 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안구 건조증이라서 이씨 집안님이 눈물이 좀 고이면 잘 보인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신 분들도 있죠. 또 50대 초반인데 10대 후반부터 눈이 충혈되어 있다가 20대 후반부터 눈부심, 눈 불편감. 네. 안구 건조증 안약들을 다 사용해도 힘드시다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해도 잘 안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치료들을 다 받아봤는지 한번 봐보시고 눈을 사실 봐야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영향들 그리고 몸에 오는 스트레스, 몸에 오는 피로 이런 것들이 사실 안구 건조증이 많이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 분들도 조금 신경 써서 개선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도토리님, 눈꺼풀과 눈 밑에 필러를 맞으면 건조감이 나아지는 케이스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단은 필러를 추천하시는지 그거의 눈 건조증 입장에서 건조증이랑 실제로는 크게 상관이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를 들어서 뭐 눈이 잘 안 감기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눈꺼풀에 문제가 있어서 눈에 건조증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뭐 필러를 맞는 거다. 그런 경우는 모르겠는데 요 필러랑은 건조증이랑은 조금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엄마의 음악 시간님, 망막 수술했는데도 물체가 굴절 있고 크게 보인다. 수술한 지 1년 됐다. 요거는 망막 수술을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망막 수술 자체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망막을 어떤 원인 때문에 수술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망막에 뭐 막이 생겨서 망막을 잡아당기고 있어서 망막의 점막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러고 나서 망막이 잘 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느 정도는 뭐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는 이 글로는 알 수가 없고 망막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노안을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네, 대체 불가님. 네.
노안을 그쵸 사실은 노안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그걸 해서 이제 뭐 내가 뭐 안경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사실 안구 건조증 외안부가 건강하게 이제 표면이 잘 이루고 있으면 이제 보는 시력적인 볼 때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런 측면은 있지만 노안 자체를 단백질들이 변성되고 하는 거인 거를 이제 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겠죠. 그래서 그리고 아직 백내장이 심하거나 하신 게 아니라면 수술을 하는 것도 부분도 어려울 거고 뭐 예를 들어 노안 라섹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안과를 방문해서 상의를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일단은 어느 정도는 노안을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다는 점은 조금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될 부분은 있긴 합니다. 만드는 사람님 2주 전부터 아침에 저 안에서 지렁이처럼 투명하게 떠다녀서 낮엔 괜찮은데 비문증 안과감이 약 처방 받나요? 비문증은 보통 이제 검사는 처음으로 비문증이 생기신 거라면 안과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눈 안에 신경에 이상이 있거나 할 때도 비문증이 생길 수 있어서 검사를 처음에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보통은 이제 다른 문제가 없이 그냥 비문증이 이제 단백질 변성으로만 생긴 거라면 뭐 약 처방을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스윗 엘렌님, 저는 눈을 심하게 비빈 적이 있는데요. 어느새부터 눈을 누르면 종기처럼 느껴져요. 병원 가야 하나요? 아니면 스스로 가라앉을까요? 요거는 제가 설명드리기 조금 어렵네요. 아니면 눈에 이렇게 다래끼처럼 뭐가 나서 만져진다는 뜻일까요? 그러면 병원 가서 그런 약들을 좀 처방받고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안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쵸. 맞아요. 엔젤님, 알레르기 안약에 스테로이드는 없나요? 오래 사용해도 괜찮나요? 알레르기가 심해졌을 때는 알레르기 안약을 쓰기도 하지만 스테로이드 안약을 이제 너무 심하고 조절이 안 될 땐 스테로이드 안약을 당연히 쓰기도 합니다. 또 먹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기도 하고요. 이제 스테로이드 안약은 다른 부작용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안약은 아니고요. 안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진하면서 써야 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소라님, 저는 잠자고 눈 뜨면 왼쪽 시력이 꼭 선글라스 낀 것처럼 흐리게 보여요. 시력은 무시 나빠 안경 착용하고 있어요. 네, 자고 일어날 때 시력이 떨어진 것처럼 된다라고 하면 아마 건조증이랑 관련이 다른 특별한 게 없다면 건조증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눈 이렇게 살짝 뜰 때 아침에 저는 환자분들께 옆에 인공눈물 머리맡에 하나 두고 한 방울씩 살짝 넣으면서 뜨세요. 그렇게도 말씀드리는데 네, 한번 그런 것들이 있고 알피니님은 백내장 인공수정체로 수술하고 난 뒤 점점 이물감이 느껴지고 7년 됐는데 대학병원 검사상 안질도 떨어지고 시신경이 문제라는데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시신경이 문제라고 들으셨다는 걸까요? 그러면은 검사를 해서 그거는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요 질문으로는 조금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 아마 갈수록 이물감이 느껴진다 이런 부분은 외안부 불편감이랑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눈에 절개창을 내서 눈 안으로 들어가서 수술하는 거다 보니까 수술하고 나서 이제 건조증이 조금 심해지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물감이 느껴진다. 요거는 한번 안과를 가서 진료를 봐야 제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포는 밀크왕님, 아까 그 수포는 투명하다고요? 네, 투명하게 그렇게 안쪽에 맺혀 있을 수 있어서 한번 그거는 안과를 방문해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셔요. 엔젤님, 약한 스테로이드를 평생 넣어도 되나요? 그거는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스테로이드 안약을 오랜 기간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눈에 염증이 계속 반복되고 예를 들면 아니면 몸에서부터 염증이 이제 올라와서 눈에 오시는 분들도 있죠. 예를 들면 쇼그렌 증후군이라든지 뭐 그런 질환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염증을 치료하려고 안과에서 이제 안약을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점안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눈을 검진하면서 처방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안과에서 말하는 대로 써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이행복님, 쇼그렌으로 안구 건조가 심한데 처방받은 인공눈물을 넣고 있는데 인공눈물은 횟수 상관없이 수시로 넣어도 부작용은 없나요?
쇼그렌 분들이 그쵸, 눈이 정말 불편하죠. 기본적으로 인공 눈물은 횟수는 보통은 이제 뭐 4번에서 6번 이렇게 설명은 드리죠. 그리고 아주 많이 넣어도 한 2시간 이상은 좀 띄워놓고 넣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왜냐면 인공 눈물을 넣을 때 내 눈물 속에 이제 좋은 성분들도 씻겨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수시로 넣는다는 게 당연히 불편하니까 좀 더 수시로 넣으시겠지만 그 정도는 저는 이제 2시간은 조금 띄워놓고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아주 이제 쇼그렌으로 심하고 힘든 분들은 뭐 자가열청으로 안약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살짝 이제 내 피로 만든 안약이니까 그거는 조금 더 자주 넣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은 드리고는 있습니다. 이건 그쵸. 그래서 아마 쇼그렌 분들은 기본 인공 눈물로는 해결이 어려운 분들도 많아서 아까 말씀드린 2단계, 3단계 그런 치료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그 라식 하신 분이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요 글만으로는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울퉁불퉁하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엔젤님, 20대 때 라섹 수술하면 평생 수술한 시력 유지될 수 있나요? 아니면 몇십 년 지나면 떨어지나요? 두 번 수술은 못한다던데 시력이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그거는 이제 어떤 수술을 받는지, 그리고 또 수술 전에 근시가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수술한 시력을 유지될 수 있나요? 뭐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시력이 교정됐다가 근시가 퇴행하는 경우들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백내장이 진행한다거나 하면서 시력이 또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몇십 년이 지나서 떨어진다. 그거는 수술 전 눈 상태나 어떤 수술했는지 그런 거랑 해서 조금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이제 시력이 다시 떨어지면 떨어져서 뭐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그럴 때 안경을 쓴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지나서 이제 그게 뭐 몇십 년 사이 간격이 있을 테니까 그 사이에 백내장이 진행했으면 그럼 백내장을 교정하면서 시력을 또 교정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합니다. 뽀뽀님, 인공수정체 수술 2년이 넘어서 수정체가 돌아가기도 하는지요? 그 수정체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평생 갖고 살려고 하는 수술인데, 하고 나서 수정체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수정체가 이제 불안정하게 이제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수정체 이탈이 되거나 이제 할 수 있어서 돌아가기도 하는지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수정체 위치가 흔들리거나 했을 때는 위치가 바뀌었을 때는 시력이 떨어지거나 하는 증상이 있을 때 안과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드물지만요. 백내장은 무조건 수술해야 되나요? 엘레강스님, 아버지 안과 가셨는데 백내장이라고 수술했다고 해서요.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백내장은 수술을 결정할 때 환자분이 얼마나 불편한지, 또 안경으로 시력이 교정이 되는 상태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백내장이 어떤 종류의 백내장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급하게 수술해야 되는 일부 백내장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분이 느끼는 불편감이 주된 수술의 이제 수술 결정에 이제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어느 정도 진행했는지 그런 걸 봐서 평가해야 될 것 같네요. 또 아버님이 얼마나 불편하셨는지. 이미 수술을 근데 하셨구나. 네. 아이용 이씨 집안 아이용 굴절 검사 기계 시력이 실제 시력이랑 다른가요? 요거는 제가 어떤 기계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요 아이용 굴절 검사 기계를 집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요거 시력을 잴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나 보네요. 글쎄요. 요거는 실제 시력이 다른지 어떤지 제가 기계를 요건 잘 몰라가지고요. 굴절 이상이 없다. 네. 정확한 시력은 아마 안과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푸른
12번님 얼굴에서 아이고 눈 주위만 자꾸 붓네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몸이 많이 부을 때도, 그러니까 몸이 붓기 시작할 때도 눈 주위가, 눈 주변이 여기 피부가 제일 얇기 때문에 눈 주위가 먼저 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전신적인 것과 연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 눈이 이제 부으면서 열감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가 빨갛고 아프다. 그런 것들은 이제 병적일 수 있겠지만 그런지 아닌지 한번 조금 평가를 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쇼그렌 증후군이 있으면 자가면역 치료를 당연히 먼저 하셔야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조금 다 돼가지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질문을 받았고요. 네. 오늘 그래서 외안부 질환들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사실 외안부 질환이라는 것들이 외안부가 밖에 노출되어 있어서 불편감이 클 수 있다라고, 외부 환경에 민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만큼 또 그러니까 외부에 민감해서 질환이 잘 생길 수 있는 만큼 안약을 뭐 치료한다든지 했을 때 치료에 대한 효과도 빨리 나타날 수 있는 게 또 외안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편감이 있으시다면 안과에 가서 정확히 진단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 건강한 외안부를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